언제나 24시간 여러분들의 복지를 상담해드리는 복지상담사 양쌤입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72세 김 어르신은요, 30년 넘게 살던 집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매달 들어오는 돈은 국민연금 45만 원이 전부예요. 남편은 일찍 돌아가셨고 아들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용돈 주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죠. 집 있으면 기초연금 못 받을 수도 있다더라. 김 어르신 그 말만 듣고 잠도 안 왔다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이 사연의 배경에는 바로 최근 KDI와 한국은행이 공동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KDI는 기초연금 이제는 집 가진 분들한텐 안 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런 제안을 했거든요. 기초연금이 지금처럼 소득 하위 70%에게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방식으론 국가 재정이 버티기 어렵고 정말 어려운 분들께 더 집중해서 주자는 취지입니다. 근데 집이 있다고 다 부자인가요? 과연 이게 맞는 말인지 오늘 영상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복지14 상담센터 지금 상담 시작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인정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면 받을 수 있어요. 2025년 기준 단독 가구 기준으로 약 208만원 정도죠. 이때 소득 인정액에 실제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이 포함이 되는데요. 보유한 주택이나 차량도 일정 부분 소득으로 환산이 돼서 계산이 돼요. 그러니까 이미 어느 정도 집값도 고려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KDI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집을 가진 사람은 아예 제외하자는 취지의 개편안을 내놓은 겁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이 뭔지부터 잡고 가야겠죠.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 소득이 적은 분들께 국가가 매달 최대 34만 8천원까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득 인정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70세 김 어르신, 은퇴 후 별다른 수입은 없었고 자식이랑 떨어져서 사시는 중이에요. 현금은 거의 없지만 집 한 채가 있습니다. 그 집은 서울에 있는 오래된 단독주택인데요. 공시가가 약 3억 5천만 원. 자, 이분이 기초연금을 신청을 했어요. 하지만 소득이 없는데도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일까요? 바로 이 집이 재산으로 잡혀 있어서 소득 인정액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재산도 일정 기준 이상이면 소득으로 환산이 되는데요. 이 환산된 금액이 커지면 소득이 많은 걸로 보고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제한이 나왔을까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39.8%, OECD 1위입니다. 그런데 이 통계는 부동산 같은 자산은 제외하고 소득만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즉 10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어도 소득이 없으면 빈곤층으로 분류가 되는 구조입니다. KDI는 이런 방식이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진짜 집이 있다고 못 받는 거야? 최근 이 문제를 두고 KDI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충격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바로 기초연금 지급 기준에 소득 여부를 적극 반영하자는 내용입니다. 즉 집이 있으면 현금이 없더라도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를 하자는 겁니다. KDI의 주장 요지는 이렇습니다. 지금 기초연금은 재산이 많은 고령층에게 모두 지급되고 있다. 그러니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정말 어려운 노인들에게 더 많은 현금을 줘야 된다. 특히 노인 빈곤율이 40%에 가까운 우리나라에서는 집을 가지고 있어도 실제 생활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이 많다는 점은 외면하고 있는 거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68세 박 어르신은 서울 변두리에 있는 4억 원짜리 아파트에 혼자 살고 계십니다. 남편은 돌아가셨고 연금은 없고 매달 살아가는 건 30만 원짜리 자녀 용돈이 전부예요. 이런 경우에도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 그럼 KDI가 왜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걸까요? 바로 기초연금 재정 부담 때문입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연간 약 24조 원 이상 투입이 되고 있는데요. 초고령 사회로 가면서 이 금액이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초연금을 소득 거의 70%가 아니라 50%, 심지어 37%까지 줄이자는 의견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줄이면 정부는 연간 9조 5천억 원까지 절감할 수 있다고 KDI는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남는 예산으로 정말 어려운 어르신들에겐 월 44만 원까지 올려주자는 겁니다. 듣기엔 그럴듯하죠. 하지만 이건 전제가 있어요. 기초연금 없이도 생활 가능한 노인들이 많아야 한다. 근데 현실은 어떤가요? 노인은 일하고 청년은 돈 내고 우리나라 노인의 경제활동 참가율 OECD 1위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 37.3%가 일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연금이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이 없으면 생활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요즘 국민연금 당겨받는 조기노령연금 신청자가 2년 연속 10만 명이 넘었어요. 왜일까요? 일찍 받으면 손해란 걸 알아도 지금 당장 생활비가 없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건강보험 피부영자 기준도 바뀌면서 기초연금 받다가 건보료 폭탄 맞는 분들도 많습니다. 연금도 소득으로 잡혀 있어서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로 전환이 되게 되면 연금의 50%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이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 노인의 현실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은 어떻게 바꾸겠다고 하나요? 그렇다면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들은 어떤 연금 공약을 내놨을까요? 이재명 후보입니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 단계적인 축소,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폐지, 근로소득 공제 등을 포함해도 고소득자에게만 해당돼 실효성 논란이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자동 조정장치 조기 도입, 연금 제조 부족 시 국고 조기 투입. 하지만 미래세대 부담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준석 후보입니다. 국민연금 이원화, 신연금과 구연금을 분리해 신연금은 본인이 낸 보험료에서 투자 수익 기반으로 하고 구연금의 경우 부채 해결책 미비로 신연금은 소득 불안전 우려가 있습니다. 각 후보들의 공약은 한마디로 연금 개혁은 하겠지만 누구에게 더 줄 것인지에 대한 방향이 다르다는 겁니다. 따라서 젊은 세대들을 설득하면서도 어르신들의 불만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화가 필요합니다. 첫째, 신구연금 이원화에 과도기 모델 도입이 필요합니다. 현행 국민연금 가입자 9세대에게는 기존 제도를 유지하되 새롭게 사회에 진입하는 청년세대 신세대에게는 확정 기여형 DC형 중심의 신연금 체제로 유도를 해야 됩니다. 단 신구 제도 간 연계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청년세대가 낸 신연금 보험료 일부는 구연금 지원 기금으로 활용이 되어야 됩니다. 이를 통해 세대 간 연대 구조 유지가 되고 9세대는 수급 재정 보완이 됩니다. 나는 내가 낸 연금 챙긴다는 신세대의 자율성, 국가는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는 9세대의 신뢰를 동시에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초연금 개편안입니다. 선택적인 연계와 복합 지원 구조로 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강화하자는 주장은 젊은 세대에게 공감을 받을 수 있지만 어르신 세대에게는 큰 반발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 선택 지급제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택 보유자는 기초연금 대신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월 60만원씩 지급을 해줍니다. 무자산 노인은 기존 방식대로 기초연금 30만원에서 40만원을 유지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부유한 노인은 정부 재정 의존을 줄이고 빈곤층은 집중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구조가 완성되게 됩니다. 젊은 세대들은 내가 낸 돈 못 받을까봐 불안하다는 의식이 강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투자 수익률을 투명하게 공개를 해주고 수익률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의 불만으로 내가 노인을 부양하는 기계냐, 어르신들의 불만으로 젊은 세대가 책임 회피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데 국민들에게 내가 낸 세금이 사회 전체에 의미 있게 쓰이고 있다는 신뢰를 제공하게 됩니다. 정리해 볼게요. 앞으로 집이 있으면 정말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될까요? 아직 확정된 정책은 아닙니다. 하지만 KDI의 이 제안은 연금제도 개편 논의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 기초연금을 줄이겠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청년 세대의 부담과 노인의 빈곤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시점입니다. 그러니 꼭 6월 3일 각 후보들의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우리 부모님 혹은 나의 노후를 책임질 정책을 신중하게 선택하여야 합니다.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들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보실 수 있는 방법,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 정부 혜택들 복지24 상담센터에서 항상 챙겨드릴 테니까요.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셔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알찬 정보와 함께 복지 상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24시간 여러분들의 복지를 상담해드리는 복지 상담사 양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